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역함수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간단하다. 단, 수학자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를 좀 어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함수는 자, 여기 왼쪽에 정의역이 있고, 정의역, 오른쪽에 공역이 있잖아.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와 서로 짝을 이루는 게 그게 함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이 y1과 짝을 이루고 x2가 y2와 짝을 이루고 x3가 y3와 짝을 이루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 역은 거꾸로라는 뜻이야. 우리 그 명제에서도 역과 대우를 공부를 했었잖아. 그러면은 명제에서도 역은 가정이 결론에 화살을 보내는데, 결론에서 가정으로 화살을 보내는 걸 역이라고 했었잖아, 명제에서. 그런 것처럼 역함수는 공역에서 정역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써줄 때는 f 여기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든지 f 인버스 역이라는 용어야, 아니면 f 역함수라고 그냥 편하게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함수 f를 먼저 쓴 다음에 역함수를 이야기를 다시 할게. 자, 함수 f는 f의 갈로하고 x를 이렇게 써주지. 그럼 이 x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x1, x2, x3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계산한 함수의 계산 결과가 바로 y가 되는데, 이 y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바로 y1, y2, y3 같은 원소들이 바로 y 값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지금 함수입니다.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이 가는데, f 역함수라고 쓰면, 자, 여기에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역함수의 공역의 원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역.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함수도 결국은 뭐냐면은 함수야, 함수. 그럼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역의 모든 원소가 자기의 짝을 하나씩 가져야 되지. 즉,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한 번에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 보세요. 지금 쌤이 여기에 F라는 함수를 그렸는데, 정역의 원소가 3개고, 공역의 원소도 3개지. 그래서 한 개가 한 개씩 다 짝을 이루고 있잖아.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지.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근데 1대1 함수는 어떤 게 1대1 함수냐면, 바로 여기 y4가 있으면, 얘는 지금 y들이 한 번에 화살을 받았기 때문에 1대1이 되는데, 1대1 함수는 화살을 못 받는 y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왜? 화살을 못 받는 y가 있어도 함수는 되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1대1 대응은 반드시 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살을 못 받는 y가 있으면은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화살을 거꾸로 보내야 되니까, 화살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 화살 여기서 일로 보내고, 화살 여기서 일로 보내야 되니까, 화살을 못 받는 y 공역의 원소가 있으면 여기서 화살을 보낼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 즉 화살을 못 받는 y가 없는 1대1 대응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는 이야기야.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
1대1 대응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대1 대응을 공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바로 1대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할게. 공역이 바로 역함수에서는 정역이 됐어. 얘가 역함수에서 정역이 됐고, 그 다음에 F 함수의 정역이 F 역함수에서는 공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값들이 y1, y2, y3가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공역으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바로 x1, x2, x3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다는 이야기야. 자, 내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함수 fx는 자,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함수가 이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얘는 y는 fx라고 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런데 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봅시다. 자, 발에 어떻게 되냐면은 공역이 x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깐만 식을 조금 바꿔볼게.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2x는 얘를 넘기면 y 빼기 1이 되지.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y 빼기 1이 되지. 즉, 얘를 이렇게 써주면, 자, 얘를 x는 2분의 y 빼기 1이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얘가 정역이고 얘가 바로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f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간단하나.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게요. 왜 학생들이 역함수를 어려워하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왜? 자기들 마음이니까. 항상 정역은 x로 쓰고 공역은 y로 써주고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역함수를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x와 y만 다시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왜? 수학자들이 항상 정역은 x로 쓰고 공역은 y로 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야. 원래는 역함수가 얘가 역함수인데 역함수를 이렇게 써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 봐라. fs는 y라고 이렇게 쓰면 그럼 얘는 정역의 집합 이름이 s고 공역의 집합 이름이 y야.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얘를 s라고 쓰나 뭐 아니면 저번에 쌤이 우리 문제 풀었을 때 ft도 있었지. t라고 쓰나. t로 쓰면은 정역이 t가 되고 공역이 y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자는 사실은 무조건 x만 써야 된다. 이런 약속이 된 게 아니란 이야기야. 즉 여기에서 지금처럼 역함수처럼 y를 써서 y를 정역의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를 공역의 집합이라고 해줘도 되는데 수학자들이 우리 저번에 문제 풀 때도 ft라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니? fx라고 이렇게 바꿨었지. 왜? 수학자들이 fx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 공역이었던 애가 우변으로 옮겨와서 정역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정역이었던 애가 좌변으로 가서 이렇게 공역의 위치에 오면은 그러면 역함수 완성됐는데 자, 역함수 완성됐어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 모양 나 싫어. 그래서 이 정역 자리에 x를 써주고 공역 자리에 y를 써서 이렇게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역함수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쌤이 이야기했냐면은 역함수는 자 원래 정역이었던 애가 역함수의 공역이 되고 원래 공역이었던 애가 역함수의 정역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문제에서 풀어봤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x를 좌변으로 보내고 y를 우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식을 써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 그리고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바로 x와 y를 수학자들이
뒤집어 놓고 쓰기 때문에 그 다음 그때부터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나중에 그냥 이렇게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그럼 이런 역함수가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역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함수를 또 역함수예요. 즉 여기에서 1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1로 가는 걸 역함수. 근데 여기서 다시 역함수라면 또 반대편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반대편으로 간다는 말은 여기서 1로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런 성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기만 보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이야기할게. 어떤 함수 f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즉 얘는 f에서 1로 갔지. 근데 여기서 다시 역함수라면 1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야. 얘하고 얘는 같다. 그러면 즉 결론이 뭐냐면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한 것은 어떤 함수가 x값이 y값하고 서로 같은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라고 했지?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f 역함수 오브 f를 합성한 것은 즉 얘는 바로 항등함수 i와 같다는 이야기고, 자 얘는 역함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 순서를 f 오브 f 역함수라고 써줘도 이렇게 써줘도 x가 돼서 얘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즉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런 역함수의 성질과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 합성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떤 함수 g와 함수 f를 합성함수를 역함수로 한번 해봅시다. 이 함수를 역함수한 것은 결론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역함수를 전체를 역함수한 것은 자, f 역함수 오브 g 역함수 x와 같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래는 f를 먼저 하고 자, 여기에 쌤이 잠깐 g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잠깐만 지우고 여기에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라는 함수. 그럼 여기에서 1로 가는 애는 g 역함수가 되겠죠. g 역함수. 그럼 이런 함수가 있다면 자, 이런 함수가 있다면 f 오브 g는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로 가잖아. 근데 이 a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1로 가서 1로 가야 되니까 g 역함수를 먼저 하고 f 역함수를 그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f 오브 g를 역함수하는 것은 g 역함수를 먼저 하고 f 역함수를 하는 게 나중이니까 이렇게 역함수 전체 역함수를 하면은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야. 합성의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얘를 한번 볼게. y는 2x 플러스 1이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 그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래. 이거 봐. 지금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니까 x는 2분의 y-1이었지. 자, x는 2분의 y-1이 역함수였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이 역함수를 우리가 수학자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xy의 자리를 바꿔줬다 그랬잖아. 자, 그럼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x는 2분의 y-1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야. 왜냐하면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인데 그냥 좌변, 우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위치만 바꿔줬거든. 똑같은 식인데 자, 그런데 이 식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제가 지금 역함수잖아. 정의역이 이쪽에 옵니다. 정의역이 여기 오니까 얘가 y야. 그리고 공역이 여기 오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야. 얘가 공역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려주면은 얘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좀 바뀌어야 되지. 예를 들면 얘가 말해 얘가 0,2 0,1이고 0,1이야.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0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y좌표잖아. 이게 y축이잖아. y축. y축에 1. 그 다음에 x축에 이게 x축이야. 그럼 얘는 지금 0,1 0,1 1,0을 지나지. 1, 근데 이거 지금 잠깐만. 내가 지금 말해. 이때 지금 y의 값이 1이고 x의 값이 0이잖아. 자, 이때 y의 값이 1이고 x의 값이 0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얘가 1,0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냐면은 얘가 y좌표, 얘가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1,0. 그 다음에 얘가 1,0이 되고 얘는 0, 마이너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입니다. 0, 마이너스 2분의 1 왜 지금 이렇게 바뀌냐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정역이 y고 그 다음에 공역이 x가 x축 y축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은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잘 봐래. 얘는 지금 x축을 그러니까 가로축을 정역 y라고 두고 세로축을 공역 x라고 두려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너무 헷갈리잖아. 너희들도 아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에이 이것만 헷갈려.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에 xy의 자리를 바꿔준 거야. xy의 자리를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xy의 자리를 바꿔주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 그래프의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알아두라. 자, xy의 자리를 바꿔주면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 그래프 모양이 지금 무슨 모양이냐면은 바로 원래식 y는 2x 플러스 1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야.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역함수에서 xy의 자리를 바꿨잖아. xy의 자리를 바꾼 거 우리 무슨 대칭이라고 했어? y는 x축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지. y는 x축 대칭.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y는 x축 대칭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y는 x축 대칭. 근데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 과정에서 x축, y축이 뒤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쌤이 왜 설명을 했냐면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알고 나중에 외울 때는 이 부분만 외우면 돼. 근데 원리는 이런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xy 자리를 바꿔준 이유가 바로 xy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얘가 정의역이고 항상 정의역이 지금 x축이거든. 자, 가로축이거든. 그리고 공역이 세로축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으로 사람 수학자들이 다 쓰고 있다가 헷갈리니까 마지막에 xy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로축이 정역이고 세로축이 공역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바로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 문제를 다뤄보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